안녕하세요. 3월 10일 모닝 인사이트 건설업종에 대해 말씀드릴 KB증권 리서치센터 건설리츠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파지티브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지티브를 유지하면서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주 중심의 비중 확대를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 이후 집권 1년차 정도까지 차기 정부 부동산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업종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보다는 분양 물량이 주가의 주된 동력이라고 보여지는데,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을 강조하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집권 4, 5년 차 정도부터는 의미 있는 공급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업종의 이익 창출력은 매우 안정화가 된 상태인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중기적인 시장의 주택 공급 물량 증가가 맞물릴 경우에 업종의 의미 있는 리레이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 확대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바로 현 시점이 업종을 의미 있게 비중 확대할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2017년 5월 출범한 시작으로부터 해서 6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4차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었고요. 이때 약 5개월 만에 건설업종 지수가 코스피 수익률을 약 30% 정도 가까이 하회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을 차트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초기부터 건설업종의 주가는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정도부터 2019년 7월 정도까지 대북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았던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저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지점들은 정권 초기입니다. 6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필두로 4개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연달아 나왔고요. 이 기간 건설 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약 30% 정도를 단 5개월 만에 하회하는 급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번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차기 정부는 공급 증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차기 정부 초기부터는 공급 증가를 위한 다수의 정책들이 몰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를 좀 반추해 본다면 정권의 방향성에 따라 공약이 집중되는 시기에 주가도 그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 초기 부동산 부양책들이 집중되는 시기를 주가에서 좀 핵심적인 투자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저희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 정상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자는 시장 원리를 기본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공약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제, 금융 등 전반적인 규제들이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또 거래도 자유롭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 혹은 주거 취약계층에는 공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약을 좀 나눠보면 공급 증대, 규제 완화, 그리고 임대제도 개선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증대 측면에서는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민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좀 어려웠던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현 정부에서 좀 강화되었던 주택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 관련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중장기 공급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는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공급 공약으로서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실제 입주나 분양 물량이 아닌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말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분양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기본적으로 2022년에는 분양 물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40.5만 세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게 2020년과 비교하면 3%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21년 분양 물량에는 사전 청약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분양이라고 조금 보기 어렵고 입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전 청약 물량이 약 2.7만 세대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이 숫자를 조정하고 나면 실제 증가율은 11% 정도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22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일단 착공을 하고 분양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착공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단지들이 분양가 이슈로 아직 분양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선이 지나고 나서 좀 본격적으로 분양들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이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이 2022년 분양 물량의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의 경우에는 분양 물량이 정체를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이 실제 정부가 말하는 대로 주어질 경우에 재고주택 물량들이 좀 시장에 출회되면서 분양 시장의 매력도를 단기적으로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정부가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겠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서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세팅돼야 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분양이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분양 정체 기간을 거치다가 본격적인 물량 증가는 2025에서 26년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간 분양 물량은 한 45만에서 47만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분양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가지와 현 정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택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진행 속도가 느린 3기 신도시가 다음 정부 집권 4, 5년 차쯤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양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숫자가 맞물리면서 저희가 큰 폭의 공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0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